지난 9월에 전라남도 해설사들 300명을 이끌고 경주하고 산청을 다녀왔어요. 아니 경주란다. 진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원장님 우리 책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음에 주실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진주에서 오신다 하니까 더 반가웠고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 마음으로 막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장성 우리 문화원 회원님들보다 다 10년은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배가 아플라 그래요. 어쩔까요? 네. 저희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원에 가서 보나 향주에 가서 보나 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시고 저희들은 어쩌다 하나 있는 영대. 그래 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계란. 제가 올해 65살입니다. 그러면 계란인가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거 무지하게 환영하고요. 더군다나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렇게 찾아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고요. 저희 장성군의 김봉수 문화원장님께서 아마 노비를 많이 하셨는지 올해 무득히 문화원 식구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 하니까 간략하게 저희 피람서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쪽에는 서원들이 많고 세계유산 9개 중에서도 6개는 경상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에서는 피람서원 하나만 세계유산에 들어갔어요. 전라북도에 무성서원 하나 있고 충청도에 도남서원 하나 있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장성 피람서원이 어떤 곳이길래 세계유산에 같이 들어갔을까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성은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전라남도 북도 통틀어서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전라남도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전남의 관문이라고도 합니다. 인구는 43,000 정도 되고요. 한 개 읍에 10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저희 문화원의 회원수가 약 거의 한 45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성은 문화원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내일 모레는 저희 장성 군수님을 모시고 문학 강좌도 하신대요. 그래서 모레 행사가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피람 마을에 있는 피람서원이에요. 그러면 피람 마을 이름이 먼저 생겼을까요? 서원 이름이 먼저 생겼을까요? 서원 역시 서원 이름이 먼저 생겼어요. 현종 임금님께서 하서 김민후는 큰 학자다 라고 해서 내려준 게 저기 머리맡에 있는 필암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셨습니다. 현판을 내려주실 때 같이 땅과 노비를 묶어서 내려준 걸 아시죠? 지금도 피람서원으로 되어 있는 논이 약 120마지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액현판이라고 하는데 사액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사액현판. 자, 머리를 들어서 피람서원 현판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다른 집의 현판하고 피람서원 현판하고 다른 점. 다른 데에 붙어있는 현판은 다 검정색인데 피람서원은 하얀색 현판이죠. 요게 이제 사익으로 받을 때 현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현판이 임금님이 내려준 현판인지 아니고 진짜는 광주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고요. 요거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도둑을 맞았거나 불타서 없어졌으면 다시 만들 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를 써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액서원이지만 다니시면서 볼 때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 써져 있는 현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액서원이지만 한 번쯤 불타서 없어졌거나 물난리에 떠날라갔거나 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액현판 잘 보셨죠? 보시면 현판 위에 용머리도 붙어있죠. 임금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머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람서원 현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쪽에 여기 경자상 한번 보시겠어요?
경장각이라는 현판이고요. 저 글씨는 정조대왕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조대왕께서 이런 현판을 내려줬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집 자체가 정조대왕께서 사비를 내려주셔서 지은 집입니다. 왜 내려주셨냐면 정조대왕이 조선왕조 22대 왕이잖아요. 12번째 왕이 인종 임금이신데 인종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 가만 생각해보니 장성에 살았던 하서랑 가까이 지냈으니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해서 사람이 와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인종이 세자 때 그려준 그림 한 폭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묵죽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인종이 그려준 거고 임금님이 찾아와라 했으니까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울산 김씨 후손들이 우리 이거 내드리면 우리 할아버지를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누추하지만 저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 임금님 중에 가장 인자한 왕이 누구예요? 정조대왕이시죠. 이 정조대왕께서 그 뜻이 참 기특하다. 그러면 그래도 임금의 유품이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라고 해서 지어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지붕은 팔짝지붕이고 단청도 조금 더 화려하게 돼 있고 작지만 색한 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머리 위에 용머리가 올려져 있죠. 처마 밑에. 그래서 이렇게 용머리로 올릴 수 있는 건 임금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용머리가 지금 3마리 올려져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저기 북쪽은 용머리일까요? 아닐까요? 없죠? 네, 역시 원장님. 자, 저쪽은 북쪽에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머리를 올릴 수 없다. 만약에 저쪽에다도 용머리를 올리려면 두 임금을 뜻한다. 이거는 역적이고 역모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북쪽은 한 단계 낮춰서 봉황을 올려놨고 나머지 세 군데만 용머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면 피람서원 현판은 하얀 바탕인데 경장각은 임금님이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정 바탕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바쁘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새 현판은 제도적으로 내려준 거,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내려준 거. 요거는 아무리 임금님이 내려주셨어도 사적으로 내려준 거. 그래서 하얀 바탕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경장각은 임금님이 내려줬지만 검정 바탕이고 앞에 보면 가리개 하나 쳐져 있죠. 어필이니까 여기 새가 들어가서 집 짓거나 똥 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용안을 바로 벤 게 아니라 가리개 하나 쳐놓고 뱉듯이 어필이니까 가리개 하나를 치자라고 해서 가리개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생활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경장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경장각에서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문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다른 집의 문들은 위아래층 다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집 문은 위쪽은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그냥 나무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임금님이 내려준 집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서 나무판 갖다 막아놓은 건 아니겠죠. 자, 오늘같이 날씨가 축축한 날은 저기에다 문풍지를 발라놓으면 저기에 뭘 보관했다 했어요? 그림을 보관해놨는데 날씨가 축축하면 그림이 눅눅해질 거고 해가 계속 쬐면은 탈색이 될 거고 더군다나 저 집에는 마루가 없어서 고양이나 개가 쥐가 들어가서 그림을 해칠 수가 있으니 문풍지를 바르지 말고 두꺼운 나무 도막을 막아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이 저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저 경장각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람소원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소원에 없는 경장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생기 있어요. 묶을 기자를 써서 개생기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아니다. 향교나 소원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고기 삶아야 안 삶아요? 생걸로 올리죠? 우리 원장님 다 하셔가지고 고기나 생선이나 뭐 야채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올려요. 저도 몰랐는데 해설사 하면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당근, 무, 오이를 파로 돌돌 말아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군자혈식이라는 표현을 해요. 혈자가 한 가지 혈자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군자들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의 맛을 제대로 음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성에 살고 계시는 박래호 학장님, 그 성균관의 부관장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은 병도 지가 만들어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반찬 싱겁게 먹는다면서 밥 한 수저에 반찬은 서너 젓가락씩 먹더라. 그러니 고혈압, 당뇨, 비만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은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박래훈 선생님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들어올 때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받기는 왼쪽 통행 하나 했어요. 지금 다시 오른쪽 통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원이나 향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거를 다시 되찾아가는 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 통행하는 건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들은 우측 통행을 했던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되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피람소원 설명을 드렸어요. 길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안에 사당 있죠. 사당은 우동사라는 현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오실 때 우암 송실 선생의 확연문, 네, 그 다음에 동춘당 선생님의 글씨, 윤병계 선생님 글씨, 그리고 여기에 임금님 글씨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사당의 글씨를 올려야 되는데 누가 써주겠어요? 많은 선비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우찌 제글을 올리겠습니까 해서 결국에는 주자의 글씨를 하나하나 집자해서 우동사라고 올렸는데 현종 임금님께서 하늘이 도와서 동방에 하서 같은 사람을 주셨다 라고 해서 우동사라는 현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전학후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서 김인우는 어떤 사람이길래 현종 임금님께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가. 정조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장, 도학, 절이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이는 하서 김인우 한 사람뿐인가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문묘에 비양되신 18명의 성현들 중에 저희 호남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하서 김인우 선생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까지는 듣고 가셔야 되겠죠. 네. 하서 선생이 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백년초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한글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생들도 그걸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그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재편성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줬으나 널리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서 선생의 이 업적은 엄청 크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서 김인우 알고 오신 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안 계시죠? 네, 원장님은 이제 당연히 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수 중에 10명도 안 돼.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태계 이양 선생님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태계 선생하고 하서 선생하고 9살 차이예요. 하서 선생이 어려요. 그런데 성균관에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런다고 보면 9살 많은 형아하고 대학교를 같이 갔다 라고 한다면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명성 차이는 그럼 어디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태계 선생은 70까지 사셨고 간직 생활을 계속 했고 후학들을 계속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교과서에 올라가고 1,000원짜리 집회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태계 선생은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하서 선생은 50까지 사셨고 36살에 인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니까 나는 두 임금은 섬기지 않겠다 하고 고향 장성으로 오셔서 성리학과 천명도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서 선생의 학문의 깊이는 깊게 있으나 명성은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사를 하고 시작하면서 발을 막 동동 굴린 게 어떤 거였냐면
공부를 하겠다고 도산서원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구석구석마다 학자수가 다 심어져 있고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는 게 아니라 막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래서 아 진짜 조선시대 때부터 영원함이 이렇게 차이가 났었나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다니다가 그 유교 박물관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남자아이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무덤에 갇힐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 이거 장성가서 해설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러고 오는데 어느 날 여기 경주에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저쪽에 딱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같으면 공부할 만 나겠다 이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 피란서원 같은 데가 없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이면 이곳에 직접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추울 때는 물론 저 교육관에서 하시고 날씨가 괜찮을 때는 여기 마루에서 학교에서 하시는데 지금도 글 읽는 소리가 나는 소원은 장성 피랑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랑소원에 왔다 가시면 어떤 이 글이 있냐면 저희 장성에 1개 읍이 있고 10개 면이 있는데 여기 이 땅이 지금 황룡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백비의 대표이신 성념의 대표이신 아곡 박수량 선생도 황룡면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희 장성 지금 민선 8기죠. 민선 8기 동안의 군수가 다 황룡면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면 황룡면의 땅을 밟고 가시는 여러분들은 기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자랑 하나 더 하자면 저도 황룡면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피란서원에 오셔서 시간을 20분만 해달라고 한다 하시길래 가장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장성 피란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으라고 하나만 보너스를 드리자면 전국에서 공기가 가장 맑은 곳이 전남 장성이다 라고 기상을 조사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공기 맑은 곳에 오셔서 청렴의 으뜸인 청렴의 고장, 선비가 많은 선비의 고장, 문부려 장성, 그리고 지금은 성장 장성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왔다 가심을 마음속에다 좀 새겨주시고 장성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